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NFT 레볼루션, 현실과 메타버스를 넘나드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탄생, 성소라, 롤프 웨퍼, 스콘 맥러플린 지음, 더 퀘스트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NFT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 연초부터 각종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메타버스 등과 더불어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기사들이었죠. 와,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NFT는 또 뭐고? 억소리 나는 NFT 관련 기사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 프롤로그를 읽고 계시는 당신은 아마 지난 몇 달간 한간에 떠도는 NFT에 대한 무성한 소문과 괴담들 사이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찾고자 이 책을 손에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대체 왜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좋아요를 누르고 무한복불 가능한 디지털 이미지 파일을 억대의 돈을 주고 사는 거지? 어디서도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이 책을 펼쳤을 수도 있고요. 만약 당신이 크리에이터라면 NFT가 초래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의 변화가 궁금해서, 만약 컬렉터나 투자가라면 NFT의 투자 가치에 대한 해답을 찾으러 왔을 수도 있겠네요. 본문에 앞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NFT는 대체 불가 토큰 또는 대체 불능 토큰으로 번역됩니다. 비트코인, 이더 등의 암호화폐처럼 각기 동일한 가치와 기능을 가지는 대체 가능 토큰과 달리 NFT는 각기 고유값을 지니므로 희소성이 있죠. 토큰 간의 상호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이키 티셔츠를 입고 BTS 공연에 갔는데 운 좋게도 공연장 복도에서 BTS 멤버와 마주쳐 입고 있던 티셔츠에 사인을 받았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그 티셔츠는 나이키에서 생산한 같은 모양의 어떤 상품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한 티셔츠가 되죠.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NFT는 특정 자산에 대해 암호화된 소유권과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기록하는 토큰입니다. 따라서 시간이나 장소와 상관없이 누구나 소유권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거래 내역을 추적, 증명할 수 있죠. 이런 특성을 잘 이용해 탄생한 것이 바로 예술품, 게임 아이템,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의 가치를 담은 NFT입니다. 아시다시피 NFT가 우리 일상 대화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달 전입니다. 대략 2020년 말부터 큰손 NFT 거래들이 시작됐고 미디어 이곳저곳에서 NFT를 언급하게 됐죠. 그전까진 다소 한정적인 팬덤을 이룬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NFT의 역사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암호화폐의 가치가 치솟던 2017년 NFT 컬렉터블로 등장한 크립토키티가 이더리움 기반 NFT 시장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귀여운 고양이들은 선풍적인 투기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한때 이더리움 전체 거래의 20%가량을 차지하기도 했죠. 그러나 관심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는데요. 거기엔 이더리움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한 전송 수수료 급등과 2018년 암호화폐 가치의 폭락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2021년 현재 NFT 시장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NFT 아트는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전 1년간 총 200만 달러 상당의 작품 거래가 이뤄졌는데 그 후 1년간 총 거래량이 5억 달러를 넘겼으니 250배가 넘게 늘어난 셈입니다. NFT가 이제 더는 작은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0년 12월 비플의 NFT 작품이 디지털 아트 역사상 최고가인 350만 달러에 팔렸고, 이를 기점으로 많은 사람이 NFT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달간 NFT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혹시 팝 타르트 몸을 가지고 무지개 자국을 남기며 날아다니는 디지털 고양이 캐릭터 니안 캣을 기억하시나요? 10년 전 유튜브에 공개된 후 수억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몰이를 했던 캐릭터죠. 이 캐릭터가 2021년 2월 탄생 10주년을 맞아 NFT로 재탄생하여 58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스포츠로 한번 가볼까요? 2021년 2월 NBA 간판급 선수 르브론 제임스의 덩크슛 영상이 NBA 공인카드 트레이딩 공간인 NBA 톱샷에서 약 20만 달러에 거래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음악 시장에선 유명한 DJ 저스틴 블라우가 2021년 2월 NFT 음반과 특별한 경험에 대한 교환권을 경매에 붙여 약 1168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당시 단일 NFT 거래에서는 역대 최고가인 360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몇 주 후 비플의 에브리데이즈가 6,930만 달러에 팔리며 최고가 기록은 깨졌지만요. 특히 비플의 거래는 세계 최대 예술품 경매소 중 하나인 크리스티에서 진행된 만큼 의미가 컸습니다. NFT가 이제 더는 보수적인 제도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됐다는 신호니까요. NFT, 놓치면 안 되는 급행열차 같으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는 너란 녀석.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뭔가를 하긴 해야 할까요? 나 지금 NFT에 대한 포모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몇 년 전 비트코인 악몽을 생각하면 크립토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당신은 아마도 몇 년 전 온 나라를 휩쓸었던 암호화폐 열풍과 몰락을 기억할 것입니다. 2017년 초 900달러 정도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같은 해 12월 2만 달러까지 치솟았고, 비트코인의 대안으로 주목받던 이더리움 또한 통화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많은 투자자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 몰려들었죠. 실제로 서울 구석구석에서 그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카페, 레스토랑, 학교, 회사 등 공공장소 어디를 가든 어린 학생들부터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를 비롯해 각종 알트코인 이야기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암호화폐 가격 폭등으로 매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게는 50%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김치 프리미엄의 형성이었죠. 이런 과열 현상은 갑작스러웠지만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암호화폐는 적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고, 운이 좋다면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현실 탈출의 유일한 수단으로 보이기에 충분했으니까요. 2017년 말에 직장인 9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 이상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할 정도였죠. 2018년 들어 정부가 투기 열풍을 잠재우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펴면서 김치 프리미엄은 사라졌고,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시들해졌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 정부와 거대 투자 기관들이 대체로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관망하는 입장을 취한 것도 크립토, 암호화 열풍을 잠재우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외 각종 암호화폐 거래소에 몰아친 악재들도 한몫했고요. 2018년 말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은 2017년 12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 2만 달러 선에서 3천 달러 수준으로 80% 이상 하락했고, 이더 또한 2018년 초반의 최고점인 1148달러에서
$100 선으로 90% 이상 급락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실물도 없고 사용처도 없는 불안정한 디지털 자산에 필연적인 종말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졌고, 많은 일반 투자자가 긍정적인 상처를 입고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1차 암호화폐 열풍은 막을 내렸죠. 세상이 바뀌고 있어. 이제 다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시간이 흘러 2021년에 들어서면서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재등장한 크립토 열풍과 함께 국내 거래소에선 김치 프리미엄도 다시 고개를 들었고요. 비트코인은 4월에 6만 달러를 넘어 2017년 1차 급등기의 최고치와 비교해도 3배 이상 가격으로 치솟았고, 이더 또한 5월에 4,400달러에 다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NFT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현재 NFT 발행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더리움 플랫폼과 이더의 가치가 솟구쳤죠. 실제로 이더의 시가총액은 아직 비트코인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거래량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핫해진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며 많은 분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시간을 돌려 과거로 갈 수만 있다면, 2021년으로 돌아가 고작 몇 달러밖에 하지 않던 비트코인을 잔뜩 사모아 현재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돈도 돈이지만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태도, 세상을 바꾸게 될 그 거대한 움직임의 중심에서 처음부터 함께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변두리가 아닌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짜릿함을 느끼면서 말이죠. 우린 어쩌면 포모가 아닌 포모와 증후군을 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어떤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또다시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이런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서 연초에 비프를 트리거 삼아 NFT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폭발했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게 아닐까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수많은 크리에이터와 컬렉터 및 투자가들이 NFT 시장으로 뛰어들어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3월엔 국내 최초로 진행된 NFT 미술품 경매에서 마리킴의 작품이 288 이더리움, 한화 6억 원 상당에 낙찰되어 화제가 됐죠. 또 다른 작가 요요지는 4월 개인전에서 국내 최초로 오프라인 전시 작품 중 일부를 NFT로 제작해 경매에 붙임으로써 이목을 끌었고요. 디지털 아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국내 NFT 열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타 사업으로도 확장되고 있는데요. 특히 강력한 팬덤을 소유한 K-팝과 디지털 소유권을 앞세운 NFT의 만남은 엄청난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그 예로 4월 아이돌 그룹 에이스가 K-팝 최초로 NFT 포토카드를 선보여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죠. 비슷한 맥락으로 5월엔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를 꺾었던 지난 2016년도의 역사적 대국을 NFT로 발행해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누구나 손쉽게 NFT를 발행할 수 있는 크래프터 스페이스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죠. 2021년 하반기를 맞이한 지금, NFT는 점점 더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 5월 초, 전 세계 NFT 시장의 총 거래액이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점을 찍은 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 벌써 NFT 시장의 거품이 꺼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한 시장의 조정일 뿐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었죠. 그 후 시간이 흘러 8월 중순을 지나는 지금, 전 세계 NFT 거래액이 다시 한번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며 전례 없는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엔진이 NFT 아트뿐만 아니라 NFT 컬렉터블, 게임, 메타버스 내 부동산 거래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모아. 이 기세라면 NFT는 일시적인 관심을 받다가 사라질 유행 또는 일부 암호화폐 투자가들의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넥스트 빅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 듯 몇 년 후엔 NFT가 없는 일상을 생각하기 힘들어질지도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NFT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그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요. 지금 이 프롤로그를 읽고 있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다양한 산업으로 뻗어나가는 NFT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책은 현재 NFT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해프닝을 바탕으로 NFT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쓰였습니다. NFT 시장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고 이 열풍이 우리에게 치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NFT가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그 기회와 가능성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NFT 시장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리스크들도 살펴봐야겠죠. 초기 시장인 만큼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또 시장의 변동성을 봤을 때 2017년 이니셜 코인 오퍼링처럼 곧 사그러질 투기성 거품이 아니겠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니까요. 우리 저자일동은 올해 초 세상을 NFT에 푹 빠지게 했던 비플의 에브리데이즈와는 비교도 안 되는 굉장하고 신나는 매일이 NFT와 함께 다가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들뜨게 하는 것은 NFT가 우리 미래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NFT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좀 더 광범위한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당신과 함께 바라보고 기대하며 NFT 탐험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티스트 스스로도 인지하기 힘든 창작의 불꽃이 토큰화되어 온라인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저장되는 것을요. 음악가가 무대에서 관객들과 나누는 그 특별한 즉석의 순간들 또한 토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계 곳곳의 골목으로 전파되겠죠. 그리고 그 정제되지 않은 순간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아끼는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소유라는 이름으로 선물될 것입니다. 소유의 가치가 남긴 토큰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문화 공동체가 형성되고 자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세상.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낯설기만 했던 NFT라는 용어가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디지털 원본을 증명하고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NFT의 특성상 작품의 고유성이 중요시되는 예술 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했지만 이젠 예술 영역을 넘어 소유권이 거래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그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연시했던 삶의 많은 부분이 보편화된 상식이라 여겼던 세상의 많은 지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뀜에 따라 각종 산업과 조직의 환경도 함께 변화되어 가겠죠. 따라서 NFT 아트나 블록체인 기술 등 겉으로 보이는 새로운 현상들뿐만 아니라 이 같은 현상 변화가 몰고 올 보다 거시적인 변화까지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NFT가 제시하는 수많은 가능성 중 일부만을 보고 있을 뿐이고 더 많은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포모아를 발판 삼아 NFT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두드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챕터 6. 왜 지금 NFT인가? 2021년은 NFT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연초부터 NFT에 대한 전례 없는 관심과 투자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비플 때문에 라고 하기엔
꽤나 광범위하게 그 관심과 열풍이 지속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린 근본적으로 왜 비플 경매와 같은 블록버스터급 NFT 거래가 2021년에 집중되었는지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왜 2021년, 지금 NFT인가? 부의 효과. 가장 먼저 부의 효과를 꼽을 수 있다. 부의 효과란 개인의 자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더 많은 지출을 한다는 뜻인데, 2021년 초 다시 강세를 보인 암호화폐 시장과 NFT 열풍의 연관성을 설명해 준다. 2021년 1분기 말을 기준으로 이더의 가격이 전년 대비 1000% 이상 증가했고, 비트코인 또한 같은 기간 가격이 600% 이상 증가하며 5만 달러를 돌파했다. 역대 최고치였다. 이것은 암호화폐 초기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희소식이었다. 한층 더 부유해진 크립토 고래들에게 NFT는 새로운 놀이터가 되어주었다. 크립토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시세와 상관없이 암호화폐를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NFT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로 다가왔다. 게다가 신기술에 능하고 관심도 많은 이들에게 블록체인 응용 기술인 NFT는 매우 흥미로운 놀이거리이자 드디어 세상에 자신이 크립토부를 과시할 수 있는 가시적인 수단이 되어 주었다. 이들은 곧 어마어마한 가격에 NFT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현재 가장 비싼 NFT들 중 대다수는 오래전부터 암호 세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사람들의 소유다. 예를 들어 비플의 가장 유명한 작품 에브리데이즈 또한 NFT 펀드 운용사 창립자인 메타 코반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부의 효과 트렌드는 요즘 왜 많은 사람들이 NFT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일치한다. 바로 NFT가 가진 투자 가치이다. 물론 사람들이 NFT를 수집하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가 존재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희소성 있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인증할 수 있음에서 오는 만족감,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NFT를 소유한다는 사실에 대한 뿌듯함, 예상치 못한 작품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릴과 설렘, 가능성 있는 크리에이터를 발견하고 후원한다는 기쁨 등 아마 그 이유들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대부분 사람들이 향후 거둘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NFT 시장에 들어온다. 미술, 음악, 게임, 스포츠 등 문화생활 전반적으로 활용점이 있는 NFT이기에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만약 보유한 NFT를 되팔았을 때 더 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꽤나 투자 가치가 높은 디지털 자산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NFT가 여타 암호화폐 시장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반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타이밍만 잘 맞추면 부르는 게 갑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시장에서의 실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트위터 창시자 잭 도시의 첫 트윗이 많은 이들에게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 약 290만 달러에 팔린 것처럼 말이다. 고유의 스토리. NFT 시장이 이토록 참여자들의 심리적 반응과 행동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은 NFT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희소성에 대한 스토리가 군중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비트코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익명의 개발자가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하고 이듬해 첫 비트코인 블록을 생성한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돈과 금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그 관심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말이다. 위조할 수 없는 희소성 있는 디지털 금이라는 스토리가 군중을 들뜨게 했고, 실제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내재한 가치가 없고 그저 투기의 수단일 뿐이라는 제도권의 전반적인 평가에도
이들은 비트코인이 가진 스토리에 열광했고, 비트코인은 제도권의 보증 없이 참여자들의 믿음을 통해 그 가치를 유지해 오고 있다. NFT 또한 고유성과 희소성에 대한 매력적인 스토리가 군중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비트코인과 달리 NFT는 미술, 음악, 게임, 스포츠 등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계돼 대중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었다. 비대면 환경. 시기가 시기인 만큼 NFT가 큰 관심을 받게 된 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외출이 제한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가상 공간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암호화폐와 달리 NFT는 온라인상에서 친구 또는 지인들과 함께 서로의 컬렉션을 감상하거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다. 이렇게 NFT를 매개체로 하는 비대면 소셜 활동들은 메타버스의 확장과 함께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19로 미술전, 뮤지컬, 공연 등의 오프라인 행사들이 대거 취소돼 예술가들의 수입원이 상당 부분 막힌 상황에서 NFT는 그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되어주었다.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중개인 없이 직접적으로 고객과 거래하고 상품 거래의 일환으로 저자와의 비대면 만남 등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체가 중개인 플랫폼에서 원작자로 옮겨가면서 예술가들은 환호했고, 이런 모멘텀을 타고 많은 이들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가능케 하는 NFT 시장으로 모여들었다. 현재 블록체인상에서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예술적 시도들은 제도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들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NFT를 통해 사회 저변의 문화적 개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우려와 기대 속 NFT의 미래. 기존 산업들에서 틀을 깨며 블루오션의 모습을 제시해주는 NFT이지만 이와 동시에 NFT 시장을 둘러싼 투기와 거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투자자들이 NFT 시장에 너무 빠른 속도로 모여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5월 초 전 세계 NFT 시장의 총 거래액이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는데, 바로 얼마 후인 6월 초엔 그 수치가 대폭 감소하여 굉장히 빠른 속도로 NFT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거 등장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NFT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돌았고,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열풍일 뿐이라는 시각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또 일부에선 같은 기간 동안 NFT 거래 횟수나 거래에 사용된 암호 지갑의 수가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며 NFT 시장이 단순히 조정 상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왔다. 비플의 크리스티 경매처럼 화제성 높은 블랙버스터급 거래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강한 NFT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란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설전이 펼쳐지는 동안 NFT 시장은 또 한 번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8월 중순을 지나는 지금 전 세계 NFT 시장 거래액이 다시 한번 가파른 상승선을 그리며 전례 없는 고점을 찍고 있다. 꽤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7월 중순과 비교해도 70% 이상 급등한 수치이다. NFT 거래에 사용된 암호 지갑의 수도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각종 NFT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1차 및 2차 시장 거래 횟수 모두 상당한 성장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현재 NFT 성장을 이끄는 엔진이 아트뿐만 아니라 크립토 펑크와 같은 컬렉터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게임, 그리고 샌드박스처럼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하다는 것이다. NFT 시장이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거래 형태로
다각화되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심지어 가상자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토큰화된 상품을 손쉽게 사고 파는 시대가 되었으니 말이다. NFT가 실험적인 틈새 시장에서 우리 삶의 루틴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이다. 실제로 시장의 역사를 돌아보면 시장의 과잉 기대가 어느 정도 쓰그러든 후에야 새로 등장한 기술과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곤 했다. 많은 전문가가 1990년대 말 닷컴 버블과 함께 시장에 몰려든 수많은 스타트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결국 아마존과 같이 우리 삶의 모습을 통째로 바꾼 거대 혁신 기업들이 그 시기를 거쳐 탄생했다. IT 자문기관 가트너가 도식화한 하이프 사이클로 이야기해보자면 NFT는 올해 초 여러 긍정적인 사건들을 통해 과잉 기대의 정점 단계로 급속히 진입했고 그 후 실망과 비관론으로 가득 찬 환멸의 계곡을 건너며 모진 성장통을 겪었다. 물론 아직도 NFT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지만 그 또한 필요악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NFT는 진정한 가치와 활용점이 구체화되는 깨우침의 단계에 초입해서 각종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전 세계 이목이 쏠린 가운데 마지막 생산성의 안정을 꿈꾸며 항해를 시작한 NFT. 그 미래가, 아니 우리 모두의 미래가 기대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